자, 이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들, 자, 업계 활동이나 개인을 위한 활동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손해보험 업계의 예방 활동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업계는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TV 광고도 하고 있고, 뭐 교통감소 대책에도 동참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손해보험 업계는요, 교통사고 관련 법령 개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 부분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틀렸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가 지켜야 될 예방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교통사고 법규 및 이런 위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벌점이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벌점의 기준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면허 정지되는 기준과 면허 취소되는 기준이 있을 텐데 면허 정지 기준이 잘 나와요. 그래서 벌점 누적 점수가 40점 이상일 때 면허 정지될 수 있다는 거 40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관련된 면허 행정 처벌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했을 때요, 0.03에서 0.08 미만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벌점 100점을 받게 되고요,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다. 그러면 면허가 취소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음주 측정을 불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면허 취소됩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불응하면 면허 정지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면허 취소가 되게 되면 1년간 취득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면허를 이렇게 취득이 불가한 기간들 있죠. 만약에 음주를 2번 이상 위반을 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면허의 그 취소,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간들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주운전으로 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건 도로교통법에 처벌되는 규정이고요. 우선은 첫 번째 위반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처벌 규정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관련한 위험운전 치사상죄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는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벌 규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는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봐서 괜찮아요 하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례가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중상해 사고, 그리고 사망 사고, 도주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은 우리가 특례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 위반이나 뭐 속도 위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속도 위반은요, 규정 속도보다 제한 속도보다 몇 킬로 이상 초과했을 때일까요? 20km 이상 초과해서 운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km만 초과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 되니까 공소 제기될까요?
공소제기 안 됩니다. 형사처벌 될까요? 형사처벌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거는 우리가 스쿨존 지역에서 우리가 주정차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주정차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쿨존에서 우리 제한속도 몇 킬로죠? 시속 30km 이내이죠. 그런데 30km를 뭐 80km로 바꿔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전자석 안전띠 착용 의무입니다. 그런데 뭐 뒷좌석은 안 매도 된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시 처벌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자주 나와요. 75 이상 고령 연령자에 대한 면허 갱신 주기 있죠. 면허 갱신 주기가 과거에 이제 우리 5년이었던 게 3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요. 75세 이상 고령 연령자잖아요. 근데 75세를 70세로 바꾸거나, 자, 지금 3년으로 단축이 되었죠. 그런데 뭐 7년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잘 나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도로예요. 여기서 누가 더 중요할까요? 누가 우선일까요? 네, 보행자가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되었죠. 그리고 보행자 우선 도로 이런 것들이 지정되었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5번이 또 자주 나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는 빨리 지나가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도 틀립니다.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가능한가요? 네, 주정차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요. 3장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